증권사 사상 최대 실적, 당장 현금을 쥐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화려한 축제에 이면 증권사는 어떻게 돈을 버는가? 주식시장에는 아주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여의도 증권맨들의 보너스 봉투가 가장 두꺼울 때 거기가 시장의 꼭대기다. 그리고 지금 2026년 2월 대한민국 27개 증권사가 벌어들인 돈이 무려 10조 2309억 원, 건국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역대급 축제라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번엔 다르다. 한국 증시가 드디어 레벨업을 한 것이다. 과연 정말 다를까요?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증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구조부터 뜯어봐야 합니다. 증권사의 수익 모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 떼가는 거래 수수료. 둘째, 투자자들이 빚내서 주식 살 때 받는 신용이자. 셋째, 기업들 상장시킬 때 받는 IPO 수수료. 넷째, 자기들 돈으로 직접 투자해서 버는 운용 수익입니다. 자, 이걸 카지노에 비유해 볼까요? 카지노 입장에서는 손님이 돈을 잃든 따든 상관없습니다. 판돈이 커지고 손님들이 빚을 내서 베팅을 하고 쉴 새 없이 게임이 돌아가면 카지노는 돈을 긁어모읍니다. 즉, 증권사 이익이 폭발했다는 건 시장 상황이 이렇다는 뜻입니다. 개미들이 미친 듯이 단타를 치고 있고 영끌에서 비투를 한계치까지 썼으며 너도나도 상장하겠다고 시장에 주식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살 사람은 이미 영혼까지 끌어모아 다 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반복될까요? 피로 물든 사상 최대의 기록들을 살펴봅시다. 역사는 이 구간을 대체로 꼭대기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그걸 증명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딱 3번의 과거만 되돌아보겠습니다. 2007년 코스피가 역사상 처음으로 2000을 돌파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전국에 펀드 가입 안 한 사람이 없었죠. 당시 증권사 매출은 전년 대비 71% 폭등하며 22조를 찍었습니다. 매일이 역대급 호황 뉴스였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안 사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아 뛰어들었죠. 딱 1년 뒤 어떻게 됐을까요? 코스피는 890포인트 하락 고점 대비 반토막, 아니 그 이상으로 박살이 났습니다. 더 가까운 과거인 2021년 동학개미 운동 시절을 볼까요? 당시 증권사 순이익은 9조 원으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코스피 3300 돌파, 예탁금은 70조, 신용융자는 25조 원까지 치솟았죠. 하지만 그 직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자 시장은 차갑게 식었고 코스피는 2100선까지 주저앉으며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의 하락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현상도 아닙니다. 2006년 미국 월가 골드만삭스와 리먼 브라더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보너스 잔치를 벌였습니다. 1년 뒤 리먼은 파산했고 S&P 500은 57% 폭락했죠. 2015년 중국의 마진거래 버블 때도 증권사 순이익이 119% 폭증한 직후 지수가 40% 급락했습니다. 1989년 일본 니케이가 39,000을 찍고 8만 간다고 외치던 시절도 똑같았습니다. 패턴은 언제나 소름 돋게 일치합니다. 증권사 이익 폭발 그리고 시장의 과열과 정전 마지막으로 버블 붕괴. 증권사의 이익 폭발은 경제가 튼튼해져서 나오는 지속 성장이 아니라 엄청난 유동성과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일회성 불꽃놀이였던 겁니다. 2026년 이번엔 다르다. 바다로 변한 풀장과 새로운 뇌관. 자, 그럼 다시 2026년 2월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탁금 111조, 거래대금 폭증, 증권사 순이익 10조 원. 이 익숙한 축제 분위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번에도 폭락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엔 과거와 조금 다른 점이 있긴 합니다. 가장 큰 핵심은 바로 IMA 종합 투자 계좌 같은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려고 은행에서 돈을 빼서 증권사로 옮겼다면 이제는 증권사 자체가 거대한 자금의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단순한 수수료, 중개인을 넘어 고객 돈을 직접 굴려주는 거대한 운용사로 진화한 거죠. 예전 버블이 좁은 동네 풀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지금은 바다 전체로 판이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판이 커졌으니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구조가 변했다고 리스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리스크의 형태가 진화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뇌관이 생겼죠. IMA 계좌는 고객에게 원금 보장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시장이 평화로울 땐 증권사가 막대한 수익을 내지만 시장이 폭락해서 손실이 나면 그 거대한 짐을 증권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수익률 경쟁이 심해질수록 금융권 전체가 고객 돈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상승장에서는 이 레버리지가 로켓의 연료가 되지만 하락장으로 돌아서는 순간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다이너마이트가 됩니다. 2015년 중국 증시가 무너질 때 정확히 이 패턴을 겪었죠. 출구를 찾아서 살아남기 위한 4가지 생존지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남들이 어떻다고 해서 따라할 게 아니라 본인이 잘 알아보고 생각해야죠. 그렇다면 내일 당장 주식을 다 팔고 도망쳐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당장 내일 붕괴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정점 근처에서 리스크가 가장 빠르게 쌓이는 위험 구간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통계를 보면 증권사 실적이 정점을 찍고 나서 빠르면 6개월, 길면 1에서 2년 안에 반드시 뼈아픈 조정이 왔습니다. 지금은 남들 수익 인증에 배 아파하며 추격 매수를 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 지표를 보는 건 좋으나 딱 하나만 본다고 하면 신용 지표입니다. 개인들의 신용 융자와 증권사의 IMA, 조달 자금이 커진다는 건 지금 시장이 튼튼한 땅 위가 아니라 위태로운 빚더미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한계에 달했을 때 시장은 작은 악재에도 무너집니다. 주식 시장만 축제라면 그건 오래갈 수 없는 금융시장만의 버블일 확률이 99%입니다. 자, 결론은 모릅니다. 당장 코스피 6천 7천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산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시대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은 항상 똑같이 말합니다. 뉴스가 가장 화려하고 회사에서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고 증권사가 사상 최대 돈잔치를 벌일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가장 차갑고 냉정해져야 할 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과감한 베팅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원금 비중을 늘리고 B2 신용미수는 무조건 청산하십시오. 파티장에 음악이 흐르고 춤추는 건 즐기시되 여러분의 시선은 반드시 비상구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냉정한 시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번에 최대의 관심사인 트럼프의 관세 재판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